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기상청은 11월 말까지 하루에 한 차례씩은 소나기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교차는 섭씨 24도에서 34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열흘째 지역 감염이 0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싱가포르에 아이들만 보내서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전체 감염자는 하루에 5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감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페이지 3를 12월 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 8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온 나라가 타일랜드하고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4명은 싱가포르언이고 2명은 PR, 그리고 2명은 롱텀 패스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래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 지정된 격리시설에 있거나, 지정된 격리시설이 호텔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돈을 본인이 지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지낼 수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거주지가 있다면요. 단 조건이 있는데 그 거주지에 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 그 거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에는 본인의 집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거주지에서 14일간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갔나 봐요. 그랬더니 집안에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간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같이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불법으로 밝혀지면은 PR은 취소가 되고 재입국 허가가 취소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장기 패스 소유자는 패스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알고 이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라도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경우에 혼자 사시는 경우나 아니면 가족이 전부 다 한꺼번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호텔에서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홍콩,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등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싱가포르로 여행을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행 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인증하고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뭐 여권은 보여주고 전화번호 남기고 이렇게 다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했어야 됐대요. 앞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모두 트레이스 투게더 앱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트레이스 투게더 앱에다가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해서 여권 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추가해서 해외 여행객들도 이 트레이스 투게더 앱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아직까지도 5명 이상 모이면 불법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리조트 월드 센토사 호텔에서 여성들이 6명이 모여서 파티를 즐긴 거예요. 그리고 이 파티를 즐기고 나서 또 본인 SNS에다가 이 사진이랑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SNS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대요. 당연히 이게 걸려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관한 세이프티 메저를 어겼을 경우에는 최대 만불 혹은 6개월 징역형 혹은 2가지에 다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대치이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의 벌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본인 개인 SNS에까지 올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왓츠 앱으로 해커들이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보내고 나서 그거를 알려달라고 한대요. 내가 실수로 너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 넘버 온 거 나한테 좀 알려줘.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왓츠 앱으로 친구 이름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알려주게 된대요. 근데 사실은 그 넘버가 자기 핸드폰에 어딘가에 접속하려고 했던 베리피케이션 넘버라는 거예요. 이 넘버를 알려주는 순간 해커들이 내 핸드폰을 다 점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왓츠앱으로 뭐 지인이건 아니면 가족이건 간에 베리피케이션 넘버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링크를 보내도 가능하면 클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NTUC 러닝허브의 CEO가 50대였는데 지인들하고 사이클을 탄 후에 쓰러졌는데 그대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올 초에는 NUH 외과 과장님이 이스코스에서 러닝을 하시고 나서 또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50대가 그런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일이 많고 그럴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오차넬 로드에 굉장히 예쁘게 전등들이 많이 켜져 있었어요.
쇼핑몰 앞에도 화려하게 꾸며지고, 그리고 오차드 로드 자체에 전등이 또 많이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해는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팝업 스토어들도 열리지 않을 거라고 해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활기찬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호커센터 문화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올리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올해 12월 달에 최종 판결이 열리는데, 거기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기구가 싱가포르 호커센터가 모든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보고를 했대요. 이 호커센터를 가르쳐서 세대를 넘어 도시화라는 맥락에서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한다라고 했고요.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포용적인 사회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호커센터가 사람들 가서 그냥 저렴하게 밥 먹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됐네요. 싱가포르의 한 20대 남성이 이사를 하고 나서 주소지를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최대 5년 징역형 혹은 5,000불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사를 하면은 28일 안에 주소지를 꼭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립환경청은 랜디드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기 방지 키트를 제공할 건데요. 그 이유가 HDB나 콘도보다 이런 주택이 모기가 더 서식하기 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키트 안에는요, 조그만 책자가 들어있는데 어디에서 모기가 잘 생기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조그만 책자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알약을 줄 건데, 하수관이나 뭐 이런 데 넣어놓으면은 모기가 서식할 수 없는 그런 알약인가 봐요. 그리고 워터프루프 스티커랑 자석을 줄 건데요. 그런 거는 이제 꽃에 붙여놓고 자주 보면서 모기가 생기지 않게 주의를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9월 말까지 댕기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29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28명보다도 한 명이 더 많은 숫자거든요. 이 사망자의 나이는 25세에서 92세였다고 합니다. 댕기열의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붉은 발진, 근육과 관절통, 눈 뒤에 통증 등이 있는데요. 댕기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병원에 입원하는 건 아니고요. 5명 중에 1명 정도는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4주 동안은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한 주에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미국 달러가 약세화가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들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1위가 스위스의 쭈리히, 파리, 홍콩이고요. 작년까지 홍콩이랑 같이 1위였던 싱가포르는 4위가 됐다고 합니다. 텔아비브와 오사카가 5위고요. 제네바와 뉴욕이 7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얼 창의에서 글램핑을 즐길 수 있고 다른 액티비티도 몇 가지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싱가포리안들한테 100불씩 여행 바우처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렇게 어떤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주얼창에 들어가가지고 글램핑 하는 걸 봤더니 가격이 의외로 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웬만한 호텔에서 지내는 것처럼 가격이 비싸던데, 호텔은 그래도 샤워실도 바로 있고 굉장히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글램핑은 그냥 주얼창이 제일 꼭대기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뭐 10시까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즐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살짝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도 마련을 했는데 대부분 다 어른들이 참여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창의공학의 이머전시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방차 및 다양한 도구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소방복 같은 것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가격에는 창의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라고 주얼창이 4층인가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티켓 값이 포함된 가격이고요. 11월까지는 프로모션으로 1인당 27불이고 12월부터는 인당 30불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트 사파리에서는 2명 입장 티켓을 한꺼번에 사면 40% 할인해주는 행사를 12월 17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이 1명, 어른 1명 사면 40% 할인되는 게 아니라요. 어른 티켓 2장, 아이 티켓 2장 이런 식으로 사야지 40% 할인이 되더라고요. 배우 현빈이 오메가의 한국인 최초 글로벌 앰버서더가 되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당신이 좋아할 한국의 야경 스팟이나 액티비티 6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강공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빌려 탈 수 있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심지어 한강공원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한양 도송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K드라마가 싱가포르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아하는 TV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장소와 명소에 끌리게 되었다. 꼭 가봐야 할 곳 중 한 곳은 남산공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한양 도송이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인 이곳은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곳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유나 방탄소년단을 사랑한다면 강릉까지 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 공유가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 주문진 방파제가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방탄소년단 앨범 커버와 뮤직비디오에서 버스 정류장이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릉 여행을 끝내는 완벽한 방법은 경포 해수욕장 방문이다. 편안한 산책을 하거나 얼음처럼 시원한 차가운 맥주 캔을 홀짝홀짝 마시거나 고운 백사장에 앉아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본다 라고 소개하네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네요.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면 유네스코 지정 유적지를 많이 돌아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서문 나이트마켓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러닝맨에도 나왔었나봐요. 러닝맨에 나온 이 350m 길이의 야시장에서 80여 개의 음식점들이 있고 문화공연을 즐기면서 여기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한탄강에 있는 스카이브리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크래시 랜딩 온 유 드라마에 나왔었나봐요. 현빈하고 손예진이 운명으로 인해 이들이 뭉쳤음을 깨닫게 된 곳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드라마 봤는데 어떤 장면에서 한탄강이 나왔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유리바닷가 판넬 아래 현무암 협곡이 보이는 한탄강 스카이브리지는 지상 50m, 길이 200m에 걸쳐 있어 발걸음마다 아드레날린을 선사한다. 이 다리 위에 서서 웅장한 경치를 구경하고 석양을 보는 것을 상상해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적십자 기구에서 11월 17일 날 지구온난화가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긴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와 지구상에 보다 중요한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곧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불행히도 기후변화를 위한 백신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지구에서 정말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지속적인 행동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코로나보다 지구온난화가 훨씬 위험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일이 닥치면은 그 끔찍한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먼저 실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